반갑습니다. 비문학 독서 영역 강의하게 된 김태범 선생입니다. 오늘은 2018년도 수능 문제를 2011년도 수능 문제를 보게 될 거예요. 11년입니다. 자, 채권의 가격 결정 요인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채권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일단 이 얼음이 돼버리는 학생들도 가끔 있어요. 예. 경제 지문에 대한 약간 거부감도 좀 있을 것이고 좀 막연한 두려움도 있을 텐데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루어진 친구들과의 경제 행위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잘 보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내용 첫 단락 들어가 보면요. 채권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도달하기 위해서 목적이 나왔죠. 아, 목적이 자금 조달이구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가격이 정해져 있는 증권이다. 국채나 회사채 등의 발행 주체에 따라 이런 문장도 볼 수 있겠죠. 발행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가가 발행하느냐, 회사가 발행하느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국가가 발행하면 국채, 그렇죠? 회사가 발행하면 회사채 이렇게 되겠죠.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주체가 달라지니까요. 근데 이 주체들은 전부 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자금, 돈이 필요한 거예요. 자, 채권의 액면 금액, 액면 이자율, 만기 등의 지급 조건은 자, 열거됐죠? 열거된 애들 다 같은 애들이에요. 액면 금액, 액면 이자율, 만기일은 지급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채권 발행 시 정해지고요. 채권을 발행할 때 이 모든 것이 정해지고 채권 소유자는 매입 후에 사들인 후에 정기적으로 이자액을 받고요. 매달 이자액을 받고 분기든 반기든 또는 월이든 받고요. 만기일 마지막 날에는 마지막 이자액, 이자 끝까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마지막 이자액 플러스 액면 금액, 채권 발행 시 지급 조건으로 정해졌던 그 액면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죠. 채권을 발행하는 발행자가 있을 거예요. 채권 발행자. 이 사람들은 뭐 사람일 수도 있고 국가나 집단이나 단체일 수 있는데 이제 국가면 국채, 회사면 회사채라고 했습니다. 이 채권 발행자는 채권을 발행하겠죠. 채권을 발행해서 누구에게 팔겠습니까?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요. 이 채권을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매입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본문에 나온 것처럼 소유자, 샀으니까요. 샀으니까. 근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돈을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채권 발행자는 채권 발행의 목적이 자금 조달이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해당 채권 매입자로 이렇게 받겠죠. 그리고 채권을 발행해서 채권을 넘기게 될 겁니다. 채권 발행자는 채권을 발행해서 채권 매입자에게 넘기고 채권 매입자는 그 대가로 자금을 주는 거죠. 자, 근데 채권 매입자, 즉 소유자는요, 뭐 남 좋은 일을 시킬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걸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자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자를. 그러면 그 이자를 받기 위해서 했으니까 채권에 투자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매달 이자액을 받게 되고요. 그쵸? 예. 그 다음에 만기 때는 만기 이자와 마지막 달, 마지막 부분에서 마지막 이자를 받고, 그 다음에 채권 발행했을 때 적혀 있는 그 액면 금액, 그쵸? 를 받겠죠. 그러니까 채권을 주고 자금을 주고 매달 이자를 내는 겁니다. 이자를 내다가 마지막 달에는 이자와 채권 액면 금액을 같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채권 매입자는 그 채권을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돈 빌린 대가로 이자를 받고 요 정도는 우리가 일상생활이랑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때 이자액은요. 얼마로 정해야 될까? 뭐 이런 거잖아요. 이자액은 액면 이자율을 액면 금액에 곱한 것으로 대개 연 단위로 지급된다. 보통은 채권은 이제 연 단위로 지급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자액이라는 개념도 하나 나오는데 이 이자액이라고 하는 것은 액면, 채권에 기입되어 있는 액면 이자율 곱하기 액면 금액 이고요. 이것이 이제 연 단위로 보통 지급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채권은 만기일 전에 거래되기도 하는데 이런 거 조심해야죠. 거래되기도 한다라는 건 만기일까지 기다렸다가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채권 거래가 만기일 이전에 거래되기도 하는데 이때 채권 가격이 있어요. 즉
중간에 내가 만기가 안 됐지만 이 채권을 팔아야겠어. 또는 누군가가 그런 걸 사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 채권 가격이죠. 그 채권 가격은 현재 가치, 만기, 지급불능 위험 등의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채권 만기일이 오기 전 채권 가격은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글을 쓴 사람의 이제 의도가 보이는 부분이죠. 그래서 첫 단락에서 이 문장을 신경 써서 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치와 만기와 지급불능 위험이 여러 요인들이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구나 라고 했으니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채권 가격의 결정 요인이 이제 세 가지가 나오겠군. 첫 번째가 현재 가치가 나오겠군. 현재 가치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겠군. 두 번째, 만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결정되겠군. 뭐 이런 거. 세 번째, 지급불능 위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과 채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겠군. 이런 관계들을 찾아내려고 목적을 갖고 읽는 거예요. 자, 채권 투자자는 정기적으로 받게 될 이자일까? 보통 연단이라고 했어요. 액면 금액을 각각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값들의 합계인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자, 채권의 현재 가치라는 것이 뭐가 나왔습니다. 채권의 현재 가치 뭐냐?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각각이라고 했으니까 이자액, 액면 금액 각각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값들의 합, 이것이 현재 가치. 됐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자액, 앞으로 받게 될 이자액의 현재 가치, 그 다음에 액면 금액의 현재 가치, 그 둘을 합한 것, 그것이 그 채권의 현재 가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에서 채권의 매입 가격, 채권을 샀을 때 얼마 주고 샀니? 이것을 빼면 뭐가 나온다? 순수익이 나온다. 이때 순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순수익이지. 그래서 채권 보유로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평가해 본다면 내가 앞으로 이 정도 돈을 벌게 될 건데 순수익이 얼마쯤 될 것 같은데 그 순수익이 지금으로 치면은 어느 정도인지 해야지 체감이 되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투자할지 말지를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결국은 이 이자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액면 금액 있죠. 이 액면 금액도 현재 가치로 환산하고 그것을 더하면 채권의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이자액의 현재 가치 플러스 액면 금액의 현재 가치 플러스 하면은 채권의 현재 가치가 된다. 됐죠? 그리고 순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채권 투자자의 순수익은 자기가 앞으로 이제 벌 돈을 현재 가치로 만든 거잖아요. 그럼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내가 채권을 사기 위해서 줬던 돈이 있잖아요. 그 돈을 빼면 총 순수익이 나오겠죠. 정리하자면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현재 가치로 바꾸고 그리고 내가 준 돈을 계산해 보면 이 둘을 합한 값이 이 내가 드린 돈보다 커야지, 즉 이 값이 이 값보다 커야지만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난 앞으로 이만큼 벌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내가 그걸 벌기 위해서 지급한 대금이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때 순수익이 어떠냐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고요. 이때는 금리를 좀 반영해서 판단하는데 이 금리라면 그냥 금융이자 생각하시면 돼요. 네. 금리와 관련이 있는데 이 금리를 좀 보자면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현재 가치는 하락하게 되고 반대죠. 이때 채권의 가격도 어떻게 됩니까? 하락하게 됩니다. 즉 금리가 올라가면 현재 가치 떨어지고 채권 가격도 떨어지게 돼요. 따라서 이처럼 수시로 변동되는 시중금리는 현재 가치 평가 구조상 채권 가격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돼요.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제 100만 원이 있다, 현재. 근데 이제 1년 후에 은행에 넣었더니 이자율이 10%다. 그러면 1년 후에 이자 10% 더해서 총 금액이 얼마 되냐면 110만 원이 된다. 요건 미래 가치죠. 그쵸? 요건 미래 가치죠. 지금의 100만 원을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이율이 10%일 때, 그러면 참 좋겠지만 이율이 10%일 때 1년 후가 되면은 미래 가치는 110만 원이 된다. 이 개념 우리가 이해되잖아요. 이걸 역으로 하면 미래에 1년 후에 110만 원은 현재 가치로 따지자면 100만 원인 거죠. 이게 바로 현재 가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리가 이자율이, 금융이자율이 몇 %냐에 따라서 이 미래 가치 110만 원이 현재 가치 얼마가 되는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막 올라가고 막 50% 이렇게 되면요. 이 110만 원의 미래 가치 110만 원에 해당되는 현재 가치는 매우 100만 원 이하로 뚝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다면 현재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이게 올라가면 요게 떨어지게 된다. 그렇죠? 요게 떨어지면은 현재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채권의 가격도 메리트가 없잖아. 그러니까 가격도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됐죠?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정리하자면 현재 가치와 연동되어 있는 것이 바로 금리라는 것이다. 금리라는 것이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현재 가치는 떨어지고 채권 가격도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가 올라가면 현재 가치는 떨어지고 채권 가격도 떨어지게 된다. 요게 하나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만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만기를 좀 보자면 채권의 매입 시점으로부터 만기일까지 기간이 만기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매입해서 샀어요. 그리고 나중에 원금 받을 때, 액면 금액 받을 때 그때까지 총 기간을 만기라고 합시다. 뭐 5년 만기, 10년 만기, 15년 만기 이럴 수 있겠죠.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일반적으로 다른 지급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렇게 전제를 까는 이유는 다른 지급 조건이 만약에 다르다면은 변수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변수를 다 없애고 만기만 변수다. 이렇게 본다면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므로 가격 변동 위험이 크다. 그렇죠? 만기가 길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럼 뭐 3년 만기다. 그럼 3년 정도를 생각해 보자면 뭐 3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벌어질 수는 있지만 30년 만기에 비하자면 3년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30년 만기는 이건 예측이 불가능하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말 모르는 거거든요. 따라서 만기가 길다면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가격 변동 위험도 큽니다. 채권은 발행된 이후에는 만기가 점점점 짧아지겠죠. 그렇죠? 뭐 3년 만기다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만기, 남은 기간이 줄어들잖아요. 남은 기간이 줄어드는 건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늘어난다라는 얘기 보아서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즉 남은 기간이 줄어들수록 채권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변화가 덜 민감해지는 이유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한 3개월 남았다. 3년 만기였는데 3개월 남았다. 그럼 3개월 뒤에 금리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 가능한 그런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좀 덜 민감해요. 그러니까 민감하지 않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금리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지만 3년 남았을 때랑 3개월 남았을 때의 민감도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투자자들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높은 순수익을 기대하므로 액면 이자율이 더 높은 채권을 선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선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투자자의 선호를 좀 생각해 보자. 투자자들은 뭘 좋아하냐면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불확정성이 커지잖아요. 불확실해지잖아요. 불확실해지니까 높은 순수익을 기대해요. 그럼 높은 순수익을 기대하려면 당연히 뭘 많이 받아야겠어요? 이자를 많이 받아야겠죠. 이자를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액면 이자율이 높으면 이자액이 늘어나니까 똑같은 금액이어도 액면 이자율이 높으면 이자액이 늘어나니까
결국은 채권의 현재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길 바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액면 이자율이 높은 걸 선호한다는 것은 채권의 현재 가치가 높은 걸 선택한다. 채권의 현재 가치가 높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높다는 거죠. 예.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정리하자면 이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투자자 입장에서 만기가 긴다면 불확실하니까 이자 많이 주세요. 그래야 나의 수익이 늘어나니까요. 내가 불확실한 거에 대해 투자할 만한 리스크를 감당할 만한 뭔가 메리트 있는 조건이 뭐냐? 이자를 많이 달라.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자율이 높은 채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똑같은 가격이어도.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지급불능 위험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또 액면 금액과 이자액을 약정된 일자에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예요. 예, 이런 게 지급불능 위험이라고 하는데 이 채권 가격에 영향을 줘요. 예를 들어서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 그럼 회사채겠죠. 경영 환경이 악화돼요. 뭐 이렇게 회사가 잘 안 풀려. 그래서 그 기업이 지급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치? 예. 그러면 이제 이자액도 이제 보통 연 단위로 주니까 이자액도 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액면 금액도 돌려줘야 되는데 만기는 점점 돌아오고 있고.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해야 돼. 리스크가 있단 말이죠. 아까 만기가 긴 것처럼. 그죠? 그러면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거예요. 그럼 내가 그렇게 위험한 걸 사야 될 이유를 좀 얘기해 줘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만기가 길 때는 이자율을 높여줘서 사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때는 채권 가격은 상대적으로 좀 싸게, 낮게 형성되는 거죠. 자, 이거 뭡니까?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는 건 원래 채권 가격보다 좀 싸게 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채권 발행자가, 여기 한번 볼까요? 채권 발행자가 나중에 뭐 이자액이라든지 액면 금액을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지급을 못할 가능 위험성이 만약에 크다면 채권을 사는 사람 입장, 다시 말해서 투자하는 사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위험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채권 발행자에게 뭘 요구하냐면 요거 액면 금액 채권 가격 좀 상대적으로 싸게 해줘. 이전보다 한 5%, 10% 싸게 팔아. 그래야지 내가 살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 위험을 내가 감수하면서까지도 이 채권을 사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 라고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채권 매입자, 투자자 입장에서 보자면 이 위험한 채권일수록 상대적으로 채권 가격을 좀 싸게 해달라 라고 요구하게 될 거예요. 한편, 자, 한편 있어요. 한편. 이거 전환이거든요. 자,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현재 가치 얘기했고요. 채권 가격 결정 요인 중에서. 그 다음에 만기 얘기도 했습니다. 만기가 채권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다음, 지급불능 위험. 지급불능 위험이 높다면 채권 가격은 좀 싸게 형성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세 가지가 다 끝났는데 한 편 나왔으니까 하나 더, 플러스 원, 하나 더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채권은 서로 대체가 가능한 금융자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대체 가능. 다른 자산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자산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채권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다른 금융자산 관련된 얘기를 하나 더 하겠다. 가령 예시죠. 주식시장이 호황이어서 주식시장이 잘 돼요. 이렇게 주식 투자했더니 이게 수익이 많이 좋아.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이 커지면요. 사람들은 다 어디에 몰려요? 주식 투자에 몰리게 되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채권을 사려고 하는 사람, 채권 투자자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치? 그래서 주식 투자자가 늘어나면 채권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게 되고 채권 가격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싸게 팔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안 팔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싸게 팔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주식과 같은 다른 자산 시장 현황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까지 해줬습니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 방식을 물어봤는데요. 설명 방식, 전개 방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억을 해보자면 일단 채권이라는 게 있다. 발행 주체에 따라서 국채 회사채가 있다. 그리고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리고 채권 투자자는 이를 매입하게 되고 매번 이자액을 받고 나중에 액면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근데 이런 채권 가격을 만기 이전에 거래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 채권 가격의 결정 요인이 세 가지다. 그래서 뭐 현재 가치가 무엇이고 그다음 만기가 이를 때 또는 세 번째가 지급불능 위험 요거. 요 세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채권 가격이 바뀌게 되는데 뭐 추가로 더 얘기하자면 다른 자산의 형한항도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니 채권 가격은 이렇게 결정되는 요소가 있다.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에요. 자,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요인을 몇 가지, 세 가지, 그 다음 플러스 원 해서 네 가지 얘기했고요. 채권의 지급불능 위험과 채권 가격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고 있다. 그래서 주식시장 예를 들었고요. 지급불능 위험과 관련된 얘기도 했고요. 자, 유사한 원리를 보이는 현상에 빗대어. 자, 유사원리 빗대어. 이런 말 나오면 뭡니까? 이런 거 유비출이 줄여서 유추가 되겠죠. 유추라는 건 이런 거지. 뭐 인생은 마라톤이야 라고 했을 때 내가 인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라톤, 유사한 마라톤을 가져오는 거예요. 마라톤의 출발점과 결승 지점이 꼬린 지점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시작과 끝이 있어. 출생과 죽음이 있어. 마라톤에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잖아. 인생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 마라톤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있잖아. 인생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인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라톤을 끄집어 온 거잖아요. 이런 게 유추인데 본문에서는 예를 들었을 뿐이지 유추가 아닙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금리가 채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금리가 채권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요거는 금리가 높을 때 만기에 영향을 주고 만기에 따라서 사람들은 채권 가격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금리가 만기 그리고 만기와 채권 가격 그렇죠?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또는 금리와 또 이제 저것도 얘기했죠. 현재 가치 그렇죠? 금리와 현재 가치 얘기했고 채권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이 얘기도 나왔어요. 인과적 설명했습니다. 채권의 의미를 밝히고 첫 단락에서 그 종류를 이제 국채, 회사채 예를 들고 있다. 괜찮습니다. 45번입니다.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일치불일치 수준이 아니라 약간 추론 능력이 있는지까지 겸비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채권이 발행될 때 정해지는 액면 금액은 맞죠? 지급 조건에 해당되는 것서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이자액을 뺀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액면 금액은 채권을 발행했을 때 주어진 금액이고요. 그리고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이자액을 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액면 금액은 채권 발행할 때 채권 발행자가 그게 국채든 회사채든 간에 그 발행자가 얼마에 어떻게 발행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이자액을 뺐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2번 채권의 순수익은 정기적으로 지급될 이자액을 합산하여 뭔가 허전하죠? 이자액의 현재 가치 그 다음에 액면 금액의 현재 가치 이런 것을 다 합한 현재 가치에서 채권을 살 때 들였던 매입 가격 있죠? 채권 매입가를 빼주면 그게 순수익인 거죠. 즉 내가 받게 될 돈, 총 이제 받게 될 돈, 얻게 될 이득들의 현재 가치와 그리고 내가 채권을 샀을 때 지급했던 돈을 빼주면 총 순수익이 나오겠죠. 이게 100이고 이게 90이면은 10이라는 순수익이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따라서 이자액만 합산해서 나오면 안 됩니다. 3번 다른 지급 조건이 같다면 채권의 액면 이자율이 높을수록 채권의 가격은 하락한다라고 했는데 액면 이자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이자를 많이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자를 많이 주겠다는 한 것에 대해서는 채권도 비싸게 판매가 되겠지. 이자를 많이 주는데 채권을 싸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자를 많이 줄 테니 이 비싼 채권을 사시오. 이렇게 얘기하겠죠.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 4번. 지급불능 위험이 커진 채권을 매입하려는 투자자는 지급불능 위험이 커졌어요. 됐죠? 위험해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위험하니까 그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가로 내게 좀 이득이 있는 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채권 가격을 좀 낮춰주렴. 이런 얘기를 하겠죠.
채권 가격을 낮추게 되면 내가 지급해야 될 대금이 줄어들죠. 즉 이자액의 현재 가치 플러스 액면 금액의 현재 가치를 합한 가격, 즉 현재 가치에서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채권 매입가를 뺀 건데 그 채권의 매입가가 채권 가격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이유는요. 반복적으로 얘기하게 되는데 플러스 액면 금액의 현재 가치 요게 채권의 현재 가치죠. 여기에서 매입가를 빼면 그래서 나한테 들어올 돈, 내가 나간 돈 다 빼면 이게 순수익이 되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선 높은 순수익을 기대하려면 이걸 키우거나 이걸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치? 지급불능 위험이 커진다는 건 위험성,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걸 키우거나 이걸 줄이는데 이때 매입가, 우리 본문에선 채권 가격을 낮추려 한다. 낮게 형성한다. 낮게 형성된 채권을 선호한다. 이런 얘기 나왔어요. 즉 이게 떨어지면 당연히 순수익은 어떻게 돼? 올라가게 되니까 채권의 매입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순수익을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5번. 일반적으로 지급불능 위험이 낮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안전하면 이자 많이 주겠어요? 적게 주겠어요? 이자 적게 주죠. 위험할 때 이자 많이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액면 이자율이 높다가 아니라 액면 이자율도 낮아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46번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보기에 A는 어떤 채권의 가격과 금리 간의 관계입니다. 미안합니다. 윗글의 기억과 니은에 따른 A의 변화 결과를 바르게 예측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윗글의 기억과 니은인데 기억은 앞에 내용을 좀 보자면 기억은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채권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해진다. 즉 만기가 다가올수록 즉 만기가 다가온다는 것은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자면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될 때 금리에 대해서 영향을 적게 받는다. 덜 민감하다. 금리에 덜 민감하다. 그럼 이건 어떻게 풀어주는 게 좋냐면 그래프에서 A였는데 채권 가격의 금리의 영향을 덜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등락폭이 좀 줄어든다는 거예요. 금리에 의해서 너무 가파르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이 얘기는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완만해지게 돼야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기울기가 완만해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B가 해당될 거예요. 됐죠? 그 다음 니은에 해당되는 것은 주식 얘기가 나왔었어요. 니은에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채권 가격도 낮게 형성된다. 라고 봤으니까요. 채권 가격이 낮게 형성되려면 Y축이 채권 가격이냐. 채권 가격이 낮게 형성되면 내려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C와 관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기억은 B, 니은은 C. 중요한 것은 덜 민감해진다는 것은 기울기랑 관련된 거고요. 채권 가격 내려간다는 것은 그래프 자체에 이제 이동을 얘기하는 게 되겠어요. Y축 대비. 됐죠? 자, 채권에 대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얘기를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한 것이고 이것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가격 결정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지금 얘기 자체가 채권이 만기 이전에 거래됐을 때 채권의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알아본 것이다. 그 원리, 경제학적 원리를 알아본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지문보다 이 2011년도 이게 나왔던 수능에 나왔던 이 지문 자체가 채권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할 때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꼭 참조하시고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얻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